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각하게 부딪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슨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수돗물 사태, 극심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보려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김학용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모처럼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소개를 겸해서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지역구는 경기도 안성이고요. 예, 그러시죠. 예.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네네. 맡았었고 지금은 환경노동위원장을 네네. 맡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휴가철인데요. 네네. 멀리 가시는 것도 좋지만 수도권이고 가까운 저희 안성에 네네. 아주 좋은 그 야영장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안성 한번 찾아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커피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속 실현해 주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최근 노동 환경 분야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쭙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먼저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말이죠. 정부 대책이 좀 부실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자 말씀대로 정말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은 사실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네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소위 자치단체장들이 눈에 보이는 그 홍보 효과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도관에 네. 대해서는 그동안에 투자가 너무 그렇죠. 보이지 부족했거든요. 않으니까. 예. 지금 30년 이상 된 수도관이 전국에 한 14%가 있고요. 20년 이상 된 수도관이 30%. 네. 그리고 정수장도 20년 이상 된 정수장이 20%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20년 이상 된 그 상수도관을 전체 교체하려면은 18조 5천억이 18조 5천억. 5천억이 들어가고 30년 이상 된 것만 하려고 해도 4조 5천억이 네. 듭니다. 네네. 정말 현재 예산으로 보면은요. 뭐 100년, 200년이 걸려도 함흥차사죠. 그렇겠구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네네. 정말 그 요새 소모성 있는 예산에 얼마나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거 아껴서 실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상수도관 교체 중앙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네네. 환노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죠. 네네. 그 미세먼지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 그 정책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1월 중순서부터 3월까지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다가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미국 시카고 에너지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요. 미세먼지가 그 인간의 기대 수명을 감축시키는 것이 20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개월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흡연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보다 적은 18개월이거든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네네. 또 WHO에서도 이것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네, 그렇습니다. 규정을 한 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물론 뭐 전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처와 투자가 미흡했었죠. 이후 중국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60조를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퍼부어서 베이징 그리고 천진 그 허베이성 네네. 수도권의 대기 오염을
미세먼지를 40% 감소시켰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얘기네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그 대략 한 48% 정도가 중국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 것은 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그 경유차를 없애는 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어서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은 경유차고요. 경유차.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업장입니다. 그렇구만요. 예. 네, 공장이나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 이전 경유차에 대해서는 3.5톤 미만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폐차할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본 예산은 5대5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는 6대4로 돼 있는데 저희 환노위에서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금 부담할 예산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7대3으로 지금 바꾸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감한 그 노동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ILO 즉 국제노동기구죠. 그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한 그 논란 내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작업이? 저희가 IL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언젠간 저희가 가야 할 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ILO에서도 각국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각국의 형편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조약에 가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입하려는 게 세 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해직했던 공무원들, 또 교원의 전교조가 합법화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허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한민국이 노조 천국인데 노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기업할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통이 되고 뭔가 컨센서스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요원한 일이죠. 대한민국 실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서둘러서 가야 할 건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성급하게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권리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어차피 가긴 가야 되지만 우리 여건상 아직은 좀 이 균형을 맞추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노동부 내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그 최저임금 문제와 그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인데요.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아마 속 시원한 해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완벽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그 급여가 최소한도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좀 덜 들려고 그러겠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만은 공익위원이 8명이고 사용자 측에서 8명 또 근로자 측에서 8명에서 24명이 결정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 근로자 의견이 이견이 크면은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그저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계량화된 수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뭐 2021년도에는 3%를 올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제 전망을 가지고서 조금 더 올릴 건지 경제 전망이 좋아질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리든지 그렇죠. 예, 예. 아니면은 조금 더 낮추든지 하는 그런 그 융통성을 주면은 물론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계량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가 다 그래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다가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29.1% 그렇죠. 최저임금이 예, 예. 올랐고 또 금년에 2.89% 네네. 올랐는데 이거를 인상률 계산법으로 계산하면은 3년 동안 32.8%가 올랐습니다. 1년에 10% 이상 올랐는데 OECD 평균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14.2% 올랐거든요. 네. 우리 경쟁국을 보면은 일본이 3.1%, 독일이 3.9%, 네네. 그리고 영국이 9.5%, 프랑스가 2.8%.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가 되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시죠. 아까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 얼마 전에 안성맞춤 명장전 뭐 그 안성예술가 국회 초대전도 였었고요.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 기회의 대표적인 그 성과들을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그 뭐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이제 7번째 우리 안성예술가 초대전을 했는데요. 네.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느껴봤더니 안성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안산이랑 안성을 혼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가요?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성하면은 안성맞춤. 네. 좋은 이미지일 걸로 다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다가 안성 사람들이 깍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여론이 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또? 예, 예. 이제 안성예술가 초대전을 통해서 우리 안성을 널리 알리고 또 제가 방송이나 국회에서 발언할 때 당신께 맞춤이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네. 안성 맞춤이라는 것이 원래 조선시대 때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이 제기를 안성에서 주문하면은 네네.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다가 배달해 준다 해서 안성 맞춤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긍정적인 네네.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응용해서 당신께 맞춘다. 안성 맞춤은 안성에 이사 오는 분들 또 안성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런 뜻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한 거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만 그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 평택 고덕에서 네. 우리 안성에서 그 전기를 끌어가는 그 송전선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예. 한 5년 동안 이제 한전과 우리 주민들이 갈등을 겪었었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임시로다가 가공선로를 설치해서 일단 삼성전자가 가동되는 거는 도와주고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지중화를 동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중화가 다 되면은 가공선로를 철거하고 지중화로다가 네. 전기를 보내는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해서 다행히 주민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또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지역에서도 평가해 주셔서 개인적인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겠죠. 예, 예. 그 정치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여야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정치권의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게 요즘 뼈아픈 현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들보다는 당리 당략을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국민들과의 그 신뢰 회복, 소통을 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정말 그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그 제가 28살에 이해구 의원님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정치가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상임위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또 회식 자리에 가서는 서로 호탕하게 웃고 네네. 또 도울 건 돕고 네네. 또 협조 받을 건 받는 이런 정치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가 실종이 되고 정쟁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그나마 가장 여야 간에 협치가 잘 되는 게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축구연맹입니다. 아, 축구. 예, 축구할 때만 거의 유일하게 여야가 축구 모임 또 회장도 맡고 계시구만. 회장을 맡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뼈 아픈 지적을 우리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정말 여야 의원들이 비록 당은 틀리지만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서 갖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 수시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런 사적인 만남의 네, 네. 자리를 많이 네, 만들어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는요, 주민 소통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그 안성시민 민원의 날이라는 것을 네. 지금 한 11년째 네, 네. 해오고 있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일단은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한테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나름대로 해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저희 사무실을 그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또 각종 단체들이 한꺼번에 안성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네,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그래서 어려운 분들 집 고쳐주는 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됐습니다마는 그 일손 돕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그 정말 그 살갑게 지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셔갖고 계속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고 쉼없이 인생을 달려오셨습니다. 국회의원 김학용 이제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요. 쉼없이 달려오게 한 그 원동력,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 한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되는 게 제일 어렵죠. 역시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저는 지금 이제 안성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만 7천 킬로씩 제 차가 달립니다. 2년에 한 대씩 제가 카니발을 바꾸고 있는데 8만 7천 킬로. 예, 8년 7천 킬로. 네, 네. 네, 네. 그 보통 영업용 택시가 한 네. 5만에서 6만 뛰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 예, 예. 개인은 한 15,000 정도 띱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제 수행비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하도 힘들어가지고서 안 올라고 그래서 힘드는데 뭐 그렇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주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저는 정치를 천직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네. 하여튼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영업용 택시가 5만 킬로를 뛰는데 지금 8만 6천 킬로를 8만 뛰신다. 7천 킬로. 7천 킬로? 네네. 그거 대단하시네. 네네. 그 의원님 앞으로 그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멀찌감치 잡사 10년. 10년 뒤에 나 김학용 어떤 모습일까요? 뭐 제가 원하는 어렸을 적 꿈을 온전히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아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열심히 계속 또 글쎄 꿈을 제가 원하는 쫓아가시겠죠. 꿈을 네. 이루지 못하면 아마도 안성시 노인회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노인회장이요. 우리 안성시 저를 도와준 주민들을 네네. 위해서 그 노인회장으로서 네네.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회장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왕이면은 제가 원하는 꿈을 네네. 이룰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그 꿈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죠? 좀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뭐 지금 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기회가 되면은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따뜻한 나라 그런 어떤 그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네. 또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되지 않고 통합의 그런 정치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를 좀 더 선진 강국으로 네. 만들어 나가는데 네.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좀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노동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유한국당 김하경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